오늘 그 대보름이네요. 네. 대보름입니다. 서양은 유럽 쪽은 특히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풀문데이, 늑대 인간이 출연을 하는 뭐 그런 미신이 있어서 사람이 이성을 잃을 수 있다. 예. 그런 게 시장의 있는데. 요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.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뭐 그게 뭐 오늘 본 얘기는 아니고. 유동성이 커질 수 있죠. 네, 예. 자 시장 금리가 스물스물 좀 올라가고 있어요. 미국 발인데 뭐 우리 또 아마 동행을 할 거예요 오늘. 자, 근데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엔 돈의 가치가 오르고 돈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는 과정들에서 소란스러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암호화폐는 이자율이 안 붙잖아요. 없죠. 없죠. 예, 없습니다. 네. 배당도 그러면- 당연히 없는 거고요. 그런 네. 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밀려야 되는 이게 연준의 의도 같기도 하고 표면적으로는 금리 안 올린다고 얘기를 네. 했지만 시장 금리 그냥 놔버리면은 저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. 그렇죠. 근데 뭐 저는 이제 금리를 놓고 이제 그 수치만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7년물 국채가 이제 입찰. 새롭게 입찰이 좀 들어오는데 흥행이 실패했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추후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 수급적인 어떤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데. 1조 9천억 달러의 네. 그 경기부양안을 주말에 통과시키잖아요. 네, 네. 그럼 또 채권 발행해야 돼요. 돈 그렇죠. 하려면은 재무부에선 국채를 발행하고 미국 연준에서는 그 국채를 사주고 현금 주고 그 현금이 풀리는 그렇죠. 건데. 네. 자, 기존에는 채권 발행을 하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탄탄한 수요들이 많았단 말이에요. 네. 일본, 중국,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국채를 사들입니다. 근데 중국이 과연 이걸 안 사줄까? 이런 내용들. 뭐 예전만은 못하겠죠. 뭐 그게 흥행에 실패를 했다라는 이유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발행에 실패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생각보다는 못 와서 이제 좀 실패했고 이제 후행적으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이 수급들이 야기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네. 10년물 국채 뭐 1.5% 넘어가는 거 이제 예견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속도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제가 이제 뭐 수급적인 어떤 부분이죠. 그렇지만 네네. 가끔 얘기는 해드린 것 같아요. 근데 본방인지 유튜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39금 중간인지 네.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40년간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 추이를 쭉 보면은 40년 전, 그러니까 1981년도입니다. 그때는 10년망의 미 국채 금리가 15%였어요. 네. 지금 이제 1.5%니까 아직도 10분의 1 토막이죠. 네, 그렇죠. 뭐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위로 가면 저 뭐 하여튼 여유 공간이 아직은 많다. 네. 이게 갑자기 왜 있어? 너무 20세기 말씀을 네, 해주셨네요. 죄송합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이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왜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 약간 두려워하느냐 이게 이제 네. 하이힐드로 갈까봐 이제 저신용 회사들의 부도가 야기될까봐 이제 회사채? 그렇죠. 이제 회사채 지금 그리고 이 희한하게 어제 회사채는 또 별. 그러니까요. 아무 텐트럼에 대한 이제 그런 공포가 좀 있었는데 사실 전혀 그 하이힐드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없었고요. 달러 인덱스도 생각보다는 그렇죠. 조용했습니다. 뭐 물론 이제 NDF 1달러 환율이야 이제 한 9원, 8원 뭐 정도 올랐죠. 네.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이제 잠시 이제 이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했던 이런 걸로 좀 보고 있어서 뭐 그 엊그제와 같이 이제 3천을 또 하락으로 뭐 돌파 어제 3% 오른 거를 다 뱉어내는 이제 일단 그런 오늘 또 흐름은 테스트를 하겠죠. 나오진 안 나올 것 포인트. 같아요. 뭐. 네. 그래서 자, 그래서 딱 저렇게 적정하죠. 제목이 떨어져도 걱정이고 올라도 걱정이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나온 시점에서 우리가 좀 맞닥뜨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밀어올리는 시장만 몇 개월을 보다가 뭔가의 좀 변곡점, 어떤 분위기 반전이 나오고 있는 분모의 변곡점이 나오다 보니 시장이 이제 뭐 이거를 뭐 텐트럼까지 발작까지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.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.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금리 쪽이 요동치는 그런 시장에서는 분자라도 확실한 그런 쪽으로 선호도를 가져가야 된다. 분자가 뭐죠? 실적이잖아요. 이제 그런 실적 전망이 확실한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또 결론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역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, 화학 이런 쪽이 지속성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단 네. 개인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수급표를 보면 어쨌든 개인들은 그저께 급락할 때 매수를 보였고 어제는 또 매도를 보였잖아요. 그러면 잘 타고 넘은 거죠. 단타를 쳤다면 네, 네. 굉장히 아주
근데 어제 또 외국인들 보면은 엄청나게 프로그램 매수를 쏟아부으면서 선현물 동시 순매수를 좀 보였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는 또 따라가고. 그렇죠. 그럴 뭐 요즘에 좀 그 꼬시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. 유혹하는. 예, 네. 그러니까 외국인이 기관 투자를 유혹하는 그런 현상이 장 초반에 좀 나오긴 나옵니다.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이번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빠르게 잘 대응을 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투자자분들 특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까, 관망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네. 어제 시장이 좀 빠르게 올랐던 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물론 있었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시황에 딱 찝어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가 조금 집중됐기 때문에 한 100포인트 가까운 거의 3%가 넘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왔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자율 반등이 있었는데 그 자율 반등에 시가총액 1, 2등이 더해지면서 좀 속도가 좀 많이 나와서 어제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던 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이제 상승, 그러니까 그저께 하락했던 것을 그 정도 이제 빠진 만큼을 좀 되돌리는 그 정도의 상승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어제 또 이렇게 미국장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네. 오늘 장은 어떻게 버텨낼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레벨 다운되는 그림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3,10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100포인트를 가던 그런 시장이었다면 요즘 시장은 이제 3,00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100포인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뭐 그만큼 분모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시장은 이제 이 박스권 레벨을 조금 낮추는 이제 거기에서 또 적응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역시 그래도 가장 뭐 이렇게 좀 하락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현물 가격과 고정 하락을 가격의 노리는 게 아니라 하락을 이용해서 그렇죠. 네, 하락을 이용해서 좀 저가 매수 노려볼 만한 이렇게 그리고 해야죠. 네. 좀 더 비중을 늘릴 만한 이제 그런 섹터를 좀 보신다면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의 차이가 벌어져서 고정 가격이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도체? 역시 메모리 반도체 네. 그리고 화학 신작을 앞둔 게임주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음식료는 음식료이되 정부의 입김이 덜 미치는 음식료 업종들은 이런 장에서 좀 선방할 수 있겠고 또 이 레벨 다운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 이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좀 선호도를 좀 보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뭐 하이닉스 어제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. 오늘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NC소프트 좀 관심 있게 보고 싶고요. NC소프트. 네, 금호석유화학 그리고 오리온 그리고 효성화학 뭐 이렇게 좀 한 4종목 정도 오늘 관심 있는 종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색깔 반전 없이 그냥 깔아놓고 저는 금호 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한다면 좀 담아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금호. 예, 금호석유. 네. 오케이. 자, 그러면 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, 투자자분들 또 관심 리스트 무엇이 또 어떤 기업에 관심이 가장 많은지 리스트 보고 그다음에 레포트 정리된 거 또 요약본 들어봅니다.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. 네, 이제 개장이 6분 정도 앞으로 다가왔네요. 또 준비는 들어가야 되겠고 호가 보니까 블루 웨이브네요. 네, 어제 올랐던 거 그대로 또 다시 네. 내주겠다 이거고 이제 3,000포인트 다시 지지를 테스트할 거라는 기세인데 엄청난 변동성입니다. 네. 하루에 100포인트씩. 자, 또 가봐야죠. 갈 때는 네. 가야죠. 우리 뭐 어떻게 정해진 길을 네, 가야 네. 되기 때문에. 두 번째, 이렇게 준비하러 가보죠. 네, 지금 뭐 이제 배터리 얘기인데요. 배터리는 이제 지금 공장 섰죠. 그 테슬라 공장이 이제 멈춰 뭐 반도체가 없는지 뭐 네. 공정상의 모델 문제가 3 있는지. 라인이라고는 네, 네. 일단 표현합니다. 어쨌든 멈춰 쓰면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투심이 좀 더 안 좋아졌는데 그 이면에 그 이전에 좀 놓고 보면은 역시 조단위 리콜이 발생한 부분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를 좀 올가매는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이 배터리 교체 이후에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좀 미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뭐 좀 이런 것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. 네. 일단 이 배터리 코나 이 사태 때문에 그 전부터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좀 뭐 증폭이 된 그런 상태고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배터리를 갈아줄 것이냐 뭐 지금 이제 뭐 양극재 폴딩 뭐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갈아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
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리콜을 할 것이나 뭐 근데 제가 보기엔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. 네. 어쨌든 리콜 배터리를 분해해서 이거를 이제 뭔가 장치를 다시 해주느냐라면은 좀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위주로 좀 간다 그러면 비용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좀 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현대차는 리콜 비용을 좀 떨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손상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LG화학과 이제 약간의 이 책임에 대한 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이게 좀 말끔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투자 심리상 좀 이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테슬라도 악영향을 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좀 깊게 들어가 본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 연간 한 20조 정도의 시장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그러더군요.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불량 배터리도 이제 AS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, 이제 소위 말하는 애프터 마켓으로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폐배터리를 ESS 쪽으로 이제 재활용을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와 또 하드웨어 동시에 좀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슈를 계기로 이제 BMS,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죠.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그런 좀 개발, 그리고 테슬라처럼 이제 이것도 좀 더 면밀히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그런 수요도 상당히 좀 높아질 것이고,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을 좀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에도 지금 이 사태를 계기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그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네.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를 이제 필두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정의선 회장, 이제 회장에 이제 되겠죠? 그러면 아무래도 좀 비중이 좀 높은,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한 좀 실적을 좀 많이 밀어줄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현대 글로비스가 이 폐배터리 사업을 좀 영위를 좀 하고 있고, LG는 에코프로와 이제 좀 이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도 폐배터리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BM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딱 이거다라고 좀 얘기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도 BMS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가하고 있는 쪽이 LG 이노텍과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이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좀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있고요. 아예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인선 ENT까지 이 사업에 좀 관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좀 이 이슈를 계기로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폐 배터리죠. 네. 사실 그 일반 가정에서도 뭐 1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쓰고 소모돼서 버리는 것들은 따로 수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 거랑 비슷하죠.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수거를 따로 해서 재활용하는데 뭐 그 안에 워낙 그 많은 자재들이 들어가니까 그렇죠. 네. 충분히 있을 거예요. 근데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현대글로비스, LG이노텍, 에코프로, 파워로직스, 인선 ENT. 네. 뭐 기업의 선택은 혹시? 뭐 오늘은 딱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빼고.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. 네. 네. 아까 금호석유는 해놓고. 자, 네. 네. 근데 자 이제 계좌 이제 임박해서 한 1분여 앞으로 다가 왔는데 호가가 여전히 무겁죠? 네, 뭐 지금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뭐 2에서 3% 정도의 네. 하락이 예상되어 있고요. 이제 85포인트 뭐 정도 2.76% 하락 출발이 좀 예상되는 게 이제 코스피 시장이고 뭐 상승 종목 상승 예상 출발하는 종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한국 석유 같은 종목들 요즘에 아주 강합니다. 뭐 동일철강, 하이스틸, 영화금속 이런 종목들 뭐 부산산업 아무래도 좀 가덕도 또 동남권 신도시 이런 이슈가 아직 좀 살아 있는 것 같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가격도. 현대바이오, 박셀바이오 뭐 좀 어제 좀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한 2에서 3% 하락이 좀 예상 출발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, 가덕도 관련주들은 본 회사들은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시장은 그렇다라고 우기면서 상관없습니다. 그 또 가덕도는 이 바다를 매립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겠죠. 네. 자, 그럼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자, 하여튼 계장 임박했으니까 계장 후 호가 보고 다시 시장 들어가 보도록 하죠.